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살짝 들어오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앉아있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다리는 이상하게 무겁고 저녁이 되면 허리가 뻐근해서 꼭 주무르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요. 관절이 약해져서 그래요. 여러분, 사실은 말이죠. 제가 30년 넘게 진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허리와 엉덩이, 다리가 동시에 무거워지기 시작할 때 그것이 꼭 뼈와 관절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조용한 곳에서 아주 천천히 신장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허리가 뻐근해서 자주 뒤로 기대게 되고 양말 자국이 오래 남을 만큼 발과 다리가 붓고 가끔은 소변을 볼 때 거품이 유난히 많이 뜨는 것 같고, 그러면서도 크게 아픈 데는 없으니까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고 그냥 지나쳐 오진 않으셨나요? 몸은 이미 여러 번 신호를 보냈는데 말입니다. 과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장은 웬만해서는 티를 잘 내지 않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쉽게 속습니다. 겉으로 괜찮아 보일 때조차 속에서는 이미 꽤 지쳐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시 천천히 생각해 볼까요? 혹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신장도 말없이 버티고만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너무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희망도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좋은 장기입니다. 약만으로가 아니라 우리 몸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부담을 줄여주고 숨을 돌릴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운동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헬스장에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집안, 이 거실에서 천천히 따라 하실 수 있는 동작들만으로도 신장으로 가는 혈액의 흐름을 훨씬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환자분들께 알려드리는 5가지 아주 간단한 운동을 차근차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는 분들, 허리와 다리가 무거운 분들, 신장이 걱정되지만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께 정말 꼭 들려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제 잠시 속도를 늦춰볼까요? 지금부터는 두려움이 아니라 내 몸을 이해하고 돌보는 마음으로 5가지 동작을 하나씩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창밖에 나무가 살짝 흔들리고 따뜻한 불빛 아래 TV를 켜놓고 앉아있는 저녁을 떠올려 보세요. 몇 해 전 그런 저녁을 늘 보내시던 70살 남자 환자 한 분을 만났습니다. 퇴직 후에는 거의 집에서만 지내셨지요. 하루 종일 뭐 하세요? 하고 제가 여쭤보니 그분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TV 좀 보고 밥 먹고 앉아있다가 또 TV 보고요. 몸은 뭐 그냥 나이 들어서 조금 피곤한 정도지요. 그러면서 덧붙이셨습니다. 병원에 올 만큼 아픈 건 아니고요. 그냥 다리가 좀 무겁고 숨이 약간 차긴 한데 다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죠, 선생님. 여러분, 사실은 말이죠. 우리가 검사를 해보았을 때 그분의 신장 기능은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혈압은 높았고 혈당도 들쭉날쭉했고 하루 종일 앉아있다 보니 허리와 엉덩이 근육은 굳어 있었습니다. 다리 쪽으로 내려간 피는 잘 돌아오지 못하고 신장은 그런 몸속에서 탁한 피를 필터처럼 버텨내고 있었던 겁니다. 검사 결과를 설명해 드리던 날 그분의 눈빛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놀람과 함께 조용한 후회가 섞여 있었지요. 선생님, 예전에 조금만 더 걸었더라면 허리라도 좀 더 자주 풀어줬더라면 달라졌을까요?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해보신 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가운데도 계실 겁니다. 크게 아픈 데는 없으니까 그냥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안전하겠지 하고 움직이기를 점점 더 두려워하게 된 분들 말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바로 여기서 실수하십니다. 너무 안 움직이는 것이 신장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 많은 어르신 환자분들께 작고 부드러운 동작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지 않게, 무릎과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게, 그렇지만 신장으로 가는 혈액이 조금 더 잘 흐르도록 도와주는 동작들 말입니다.
과학은 사실을 보여줍니다. 전신을 천천히 규칙적으로 움직이면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고 몸 전체의 순환이 좋아지면서 신장으로 가는 부담도 줄어든다고 이야기하지요.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움직이면, 조금만 숨을 깊이 쉬면 손과 발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요.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신장만 따로 운동시킬 수는 없지만 온몸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신장을 훨씬 편하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잠시 속도를 늦춰볼까요? 왜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신장에게 도움이 되는지 다음 부분에서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변화는 이미 조용히 시작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창문 너머로 부드러운 햇살이 들어오고 따뜻한 찻잔을 손에 쥔 채 잠시 몸을 편안히 기대보세요. 여러분 신장은 마치 허리 깊숙한 곳에 자리한 조용한 정수기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몸의 피를 하루에도 수백 번 걸러내죠. 그런데 이 작은 공장이 잘 일하려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첫째, 깨끗한 피가 충분히 그리고 고르게 흘러 들어와야 합니다. 둘째, 그 피를 실어 나르는 혈관의 압력이 너무 높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루 종일 앉아만 있으면 심장은 점점 천천히 뛰게 되고 피는 다리 쪽에 고이기 시작합니다. 허리와 엉덩이 근육은 굳어서 신장으로 가는 길이 막히듯 단단해집니다. 그때 신장은 무겁고 탁한 피를 억지로 걸러내야 합니다. 마치 오래된 펌프가 무리해서 돌아가는 것처럼요. 과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규칙적인 가벼운 움직임, 예를 들어 하루 20-30분 정도의 빠른 걷기는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당을 조절하며 몸속의 만성염증을 줄여줍니다. 이 모든 것이 신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척추를 부드럽게 펴주는 스트레칭이나 허리 주변을 가볍게 풀어주는 동작들은 신장 주변의 혈류를 개선하고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며 호르몬 균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복식호흡 배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신경계를 자극해 심장이 차분해지고 혈관이 부드럽게 열리게 만듭니다. 이 순간 신장은 비로소 경보 모드가 아닌 휴식 모드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장은 약으로만 지켜지지 않습니다. 움직임, 숨, 그리고 마음의 여유 속에서 그 기능은 스스로 회복할 힘을 얻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아왔습니다. 약을 바꾸지 않았는데도 꾸준히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자 혈압이 내려가고 혈당이 안정되고 밤에 잠이 깊어지는 모습을요. 그때 신장 수치도 함께 좋아지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과학은 이를 설명합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움직임이 생명이다. 이제 이론은 충분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환자분들께 직접 알려드리는 5가지 신장 회복 운동을 하나씩 함께 해보겠습니다. 쉬운 동작부터 허리와 엉덩이, 그리고 호흡이 함께 어우러지는 단계까지. 몸이 깨어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신장도 다시 편안히 숨 쉴 수 있을 겁니다. 창문 밖으로 부드러운 바람이 스치고 햇살이 천천히 거실 바닥을 비추는 아침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첫 번째 운동은 아주 단순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바로 빠른 걷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55세 이후의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장과 폐, 그리고 신장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금 숨이 차지만 말을 이어갈 수 있을 만큼의 속도. 그게 바로 신장에게 좋은 황금 속도입니다. 이 속도로 하루 2분 30분 주 5회 걷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내려가고 혈당이 안정되며 몸속의 염증 수치가 줄어듭니다. 결국 신장의 미세혈관이 한결 편안하게 숨 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 번은 68세의 여성 환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다리가 약해서 운동은 무리예요. 그분과 저는 단 5분부터 시작했습니다. 식탁 주위를 천천히 돌며 의자 등받이를 살짝 짚고 걷는 것부터요. 3달 뒤 그분은 20분을 쉬지 않고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그분의 혈압은 훨씬 안정되어 있었고 밤에는 깊이 잠을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몸이 회복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마음이 밝아지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처음엔 3, 5분 정도 천천히 몸을 풀어주고 편한 신발을 신고 바닥이 평평한 길에서 몸이 편하다고 느낄 만큼만 걸어보세요. 걷는 동안 심장이 따뜻해지고 호흡이 조금 깊어지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과학은 숫자로 증명합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움직임이 곧 생명이다. 이제 다리가 조금 익숙해졌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허리와 신장을 오랜 시간 의자에 묶여있던 그 부위를 천천히 깨워볼까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변화가 시작됩니다. 창문 밖으로 햇살이 천천히 비치고 식탁 옆 의자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의자 하나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운동은 아주 평범해 보이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단순한 동작이 신장 건강과 얼마나 깊은 관련이 있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앉았다 일어나는 게 무슨 운동이에요. 하지만 사실은 이 동작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가장 효율적으로 강화하고 다리에서 심장으로 피를 밀어 올려주는 자연스러운 혈액 펌프 역할을 합니다. 이 혈류 순환이 바로 신장에까지 이어지며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돕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단단하고 높이가 적당한 의자를 하나 준비하세요.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발바닥은 바닥에 단단히 붙입니다. 그리고 손으로 몸을 밀지 말고 허벅지의 힘으로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그 다음엔 다시 천천히 앉습니다. 급하게 하지 마시고 호흡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하루에 이티스 3번 한 번에 80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과학은 이 단순한 반복이 근육의 힘과 균형 능력을 높이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심지어 노년기 사망률까지 낮춘다고 말합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강해지면 걷기가 쉬워지고 밤에 다리 통증이 줄어들며 혈류가 고르게 돌아 신장의 부담도 덜어집니다. 한 번은 제 환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특별한 운동이 아니라 그냥 일어났다 앉는 거라서 놀랐어요. 한 달 뒤 그분은 시장을 다녀오고 손주를 만나러 가는 일이 전보다 훨씬 가벼워졌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복잡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몸은 단순함 속에서 회복의 길을 찾습니다. 이제 다리와 엉덩이가 조금 더 단단해졌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허리와 척추, 그리고 신장 주변의 순환을 깨워주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움직임으로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몸은 다시 새로워집니다. 창문을 통해 부드러운 햇살이 들어오고 등을 살짝 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셔 봅니다. 오늘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아주 특별한 동작을 함께 해볼까요? 바로 요가에서 온 고양이 소 자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릴 방법은 무릎과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만든 안전한 노년용 버전입니다. 부드러운 매트 위에 무릎을 대고 필요하다면 얇은 베개를 깔아주세요. 손바닥은 어깨 바로 아래, 무릎은 엉덩이 넓이만큼 벌립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실 때 허리를 살짝 아래로 내리고 가슴을 열며 고개를 들어보세요. 마치 온순한 소가 따뜻한 햇살을 바라보는 것처럼요. 그리고 내쉬는 숨에 허리를 천천히 둥글게 말아 올리세요. 배꼽을 등 쪽으로 끌어당기며 고양이가 등을 구부리는 듯한 느낌을 떠올려 봅니다. 이 동작을 8-10번 호흡과 함께 아주 천천히 반복하세요. 등과 허리가 움직인다는 감각에 집중합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이 단순한 움직임이 요추 주변의 근육을 자극해 혈류 순환을 촉진하고 신장 주변의 미세 혈관까지 깨워줍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허리가 덜 뻣뻣하고 앉았다 일어나는 게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여러분, 몸은 생각보다 훨씬 섬세합니다. 과도한 힘이 아니라 부드러운 움직임이 진짜 회복을 이끌어줍니다. 물론 허리 통증이 심하거나 척추 질환이 있는 분들은 꼭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에겐 이 고양이 쏘 동작이 등과 신장을 향한 가장 따뜻한 인사일 겁니다. 이제 등과 허리가 한결 가벼워졌다면 다음은 조금 더 아래쪽 허리와 신장을 감싸는 근육을 깨워볼까요? 그곳엔 또 하나 흥미로운 움직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용한 아침, 따뜻한 매트 위에 몸을 눕혀봅니다.
오늘은 허리와 엉덩이 그리고 신장 앞쪽의 순환을 깨워볼까요? 네 번째로 소개할 동작은 허리와 골반 주변을 부드럽게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우리의 신장은 바로 이 부위 척추 앞쪽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무릎과 허리가 편안하도록 작은 베개를 머리 밑에 두세요. 몸을 옆으로 눕히고 한 손은 가슴 앞에 살짝 대어 균형을 잡습니다. 아래쪽 다리는 살짝 구부리고 위쪽 다리는 곧게 펴세요. 이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위쪽 다리를 약 30도 정도 들어 올립니다. 1, 2초간 그 자세를 유지하고 숨을 내쉬며 부드럽게 내려놓습니다. 이 과정을 10회 정도 양쪽 번갈아 해보세요. 처음엔 작고 느린 움직임일 수 있지만 그 속에 놀라운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이 동작은 엉덩이와 허리 근육을 강화하고 척추의 안정성을 높이며 몸의 균형을 회복시켜줍니다. 과학적으로는 이 부위의 근육이 강화되면 혈액이 허리와 신장 주변으로 더 잘 순환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신장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기능을 유지할 수 있죠. 한 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박사님, 저는 허리가 아파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 운동을 2달간 천천히 하다 보니 이제는 허리가 단단해진 느낌이에요. 그분은 이제 물건을 주울 때도 더 이상 겁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의 중심을 단단히 세워주면 신장은 훨씬 편안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하면 됩니다. 이제 몸의 중심이 강해졌다면 다음 단계로 가볼까요? 신장이 가장 좋아하는 움직임 중 하나, 바로 숨쉬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용한 오후 창밖의 바람이 천천히 커튼을 흔듭니다. 이 순간 여러분의 호흡도 잠시 멈춰 있지 않나요? 오늘은 5번째, 가장 고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운동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바로 복식호흡, 깊은 배 호흡입니다. 우리의 신장은 혈압과 혈당뿐 아니라 스트레스 호르몬의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걱정, 분노, 불안이 쌓이면 몸속에서는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계속 분비됩니다. 혈관이 수축하고 심장이 빨리 뛰며 신장은 늘 경계 상태로 일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몸은 단 한 번의 깊은 호흡으로 괜찮아, 이제 그만 긴장해도 돼 라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보세요. 등은 편안하게 곧게 펴고 한 손은 가슴 위에, 한 손은 배 위에 올립니다. 이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배가 부풀어 오르고 가슴은 아주 살짝만 올라가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넷 하고 세어보세요. 1, 2초 정도 멈춘 뒤 입술을 가볍게 오므리고 하나, 둘, 셋, 넷, 5, 6 하며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배가 서서히 들어가고 몸 전체가 이완되는 걸 느껴보세요. 이 과정을 8, 10번 반복합니다. 몇 분만 지나도 손끝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심장과 혈압이 안정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연구에서 이 단순한 호흡이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 신장이 더 평온하게 일하도록 돕는다고 말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자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루 5분만이라도 잠자기 전에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세요. 그건 돈이 들지 않지만 당신의 신장에게 주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이제 5가지 운동이 모두 모였습니다. 걷기, 의자 운동, 척추 스트레칭, 옆으로 다리 들기, 그리고 복식호흡. 이제 이 5가지를 하루에 나누어 실천하면 몸은 스스로 회복의 리듬을 되찾게 됩니다. 창밖에 부드러운 햇살이 비치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신 뒤 천천히 몸을 움직여 봅니다. 오늘은 신장을 위한 하루의 작은 루틴을 함께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 하면 오히려 몸이 놀랍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금씩 하지만 꾸준하게. 아침에는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고 집안을 천천히 5분에서 10분 정도 걸어보세요. 조금 익숙해지면 20분까지 늘려도 좋습니다. 낮 동안에는 한 가지 약속을 해볼까요? 의자에 30분 이상 앉아있으면 8, 10번 정도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기 운동을 해보세요. 허벅지와 허리가 깨어나는 느낌이 들 겁니다. 저녁 무렵에는 매트를 펴고 고양이 소 자세를 5, 10회 부드럽게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옆으로 누워 다리를 들어 올리며 허리와 골반의 힘을 느껴보세요. 잠자기 전에는 불을 조금 낮추고 침대 위에서 5분간 깊게 복식 호흡을 합니다. 배가 부풀고 다시 천천히 내려가는 걸 느끼며 몸과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 만약 이렇게 모든 걸 한 번에 하기 어렵다면 하루에 한 가지씩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이번 주는 걷기, 다음 주는 호흡. 몸은 서두르지 않아도 작은 리듬 속에서 조금씩 회복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몸이 굳어 있고 마음이 긴장돼 있다면 신장은 늘 혼자 싸우게 됩니다. 이 5가지 운동은 바로 그런 신장에게 괜찮아, 나도 함께 할게 라고 말해주는 방법입니다. 이제 5가지를 한 번에 정리해 볼까요? 그리고 신장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함께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지금까지 배운 5가지 동작을 천천히 떠올려 봅시다. 첫 번째, 빠른 걷기. 온몸의 혈류를 깨워 신장으로 향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두 번째,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다리 근육을 강화해 혈액이 아래에 고이지 않도록 돕습니다. 세 번째, 고양이. 소 자세. 굳어있던 척추를 부드럽게 풀어 허리 주변의 순환을 회복시킵니다. 네 번째, 옆으로 다리 들기. 골반과 허리를 안정시켜 신장을 감싸는 근육들이 제 역할을 하게 합니다. 다섯 번째, 깊은 복식 호흡. 긴장된 신경계를 달래 신장이 잠시 쉴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5가지를 잇는 3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 만성 신장 질환이나 심장 질환이 있다면 운동 강도를 높이기 전에 꼭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둘째, 날카로운 통증이나 어지럼증 숨이 가빠질 때는 즉시 멈추세요. 그건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셋째, 많이보다 꾸준히가 더 중요합니다. 조금씩 그러나 매일 하는 것이 신장이 가장 좋아하는 리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루에 한 번 약간의 움직임, 그리고 한 번의 깊은 호흡. 이 단순한 공식만으로도 몸은 신장에게 고마워라고 속삭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영상을 그저 흘려보낼 수도 있고 혹은 오늘부터 진짜 루틴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작은 한 걸음이지만 그 안에서 회복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창문 밖으로 저녁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고 오늘 영상의 마지막을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고 계신다는 건 아마도 여러분의 신장 혹은 사랑하는 누군가의 신장이 이런 부드러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나이는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오늘 배운 5가지 운동 중 어떤 것부터 시작해보고 싶으신가요? 그냥 숫자 ET3, C, B2 중 하나만. 적어도 괜찮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건네는 작은 약속이 될 테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유튜브는 그것을 통해 노년 건강에 대한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앉는 자세 휴식법, 그리고 밤새 신장이 쉬게 도와주는 수면 습관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무엇보다 이 영상을 친구나 가족 혹은 함께 걷는 모임에 누군가에게 공유해 보세요. 어쩌면 그 한 번의 공유가 서로의 삶을 조금 더 건강하게 바꿀지도 모릅니다. 저는 김현수 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의 이 시간이 한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작은 한 번의 움직임, 한 번의 깊은 호흡, 그리고 꾸준한 결심. 그것만으로도 신장은 여러분의 삶의 반쪽을 다시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